2번까지 음성이 안 들어갔다. 하는 맨날 까먹을까, 이 마이크 키는 거. 자, 음성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리 함수. 다 풀어서 맞춘 사람들은 이제 또, 아이고야. 집중력이 살짝 흐려질 수 있는데, 선생으로부터 뭘 배운다는 건 못 풀던 걸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풀 수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더 효율적, 더 편하게, 빠르게 풀 수 있는가의 기술을 익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유리식과 유리함수일 때는 절대 못 내는 문제. 근데 무리식과 무리함수를 배우고 나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수, 무리수가 둘 다 들어가야만 이제 무리수의 상등, 유리수의 상등 요 얘기의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이게 굳이 문항의 단원 명을 붙이자면 이거예요. 무리수의 상등. 한마디로 무리수는 곱셈, 덧셈, 뺄셈, 나눗셈에 대하여 닫혀있지 않다. 이 닫혀있지 않다는 너희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무리수라는 항아리 풀에서 무리수를 잔뜩 넣어놓고 여기서 무리수 하나와 무리수 하나를 꺼냈을 때 이 무리수 두 개를 더하면 다시 무리수 풀 안으로 들어간다. 가 사실이냐는 거예요. 그럼 닫혀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1을 꺼내서 더하면 0이 됩니다. 0은 이 항아리 밖으로 벗어나게 되죠. 이런 걸 닫혀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리수는 사치연산에 대해 닫혀 있습니다. 신비롭게도 유리수 항아리에서 유리수를 꺼내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다시 유리수 항아리로 들어가요. 그런데 무리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어떤 두 무리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a 더하기 b 루트 3이라는 애와 c 더하기 d 루트 3이라는 애가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는 무리수가 맞고요. 이 무리수 안에 유리부와 무리부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리부라고 얘기를 할 때 무리부는 이 루트 3이라는 무리수를 제거한 앞부분의 유리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부도 무리부도 둘 다 유리수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무리수 단원에 유리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이 이거라고. 그래서 이 두 녀석이 서로 같으려면 죽었다 깨나도 A와 D가 공유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얘는 유리수고 얘는 무리수니까. 그래서 반드시 유리부끼리 같아야 한다와 무리부끼리 같아야 한다라는 이 조건이 붙게 되는데, 이러면 등식이 몇 개 나오죠? 등식이 2개 나오죠. 그럼 수학에서 등식의 개수는 곧 조건의 개수를 말하고, 조건의 개수는 운용할 수 있는 미지수의 개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수 AB 이렇게 딱 강조를 해놓고, 그리고 둘이 곱하여 0보다 작다라고 하고 등식이 한 개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잠깐만, 이거 AB를 내가 어떻게 구해? 문자가 두 개고 등식이 하나뿐인데 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수많은 루트 2들이 있고, 걔네들은 이제 무리부가 되겠죠. 무리부가 되고 유리부가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0이 유리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유리부와 무리부로 이렇게 별도로 묶어주면, 이렇게 유리부,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 루트 2는 0 하면 여기가 무리부가 되는 거고요. 그게 유리수인 0이 되려면 무리부도 0이고 유리부도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이 1학기 때 배운 2원 2차 연립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2원 2차 연립방정식.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2ab 마이너스 8b제곱은 0이다와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은 0이다를 풀면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a 하나 b 하나가 쌍으로 해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2차이기 때문에 이 답은 많게는 4쌍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 유형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한쪽이 인수분해되어 숫자 하나를 내놓을 때의 케이스예요. 이게.
그래서 얘가 B는 3과 마이너스 1을 내놓을 테고 그 B는 3과 마이너스 1을 이쪽에다 대입해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B 하나당 A 두 개, B 하나당 A 두 개 이렇게가 나올 텐데 그때 좀 걸러주기 위해 요걸 쓴 겁니다. A와 B의 부호가 달라야 한다. 이해하세요? A와 B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 자, 요 정도쯤 하고 지나갈게요. 요건 뭐 어찌 보면 제일 쉬운 문제였을 테니. 다음 이게 재밌는 문제예요. 이게 보여요? 4점? 이거 수능 기출입니다. 수능 기출이고 실제로 4점 배점이에요. 예, 그런데 얘를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실제로 내보면 정답률이 진짜 별거 아닌 문제잖아. 별거 아닌 문제인데 정답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극명하게 갈립니다. 극명하게. 예. 아예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풀기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들과 이거 뭐야? 이렇게 쉬운 게 4점이야? 날로 먹었다는 사람들. 당신들이 그 둘 중에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될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문장제라고 하죠. 문장제. 예. 그러니까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독해력 문제라고요. 자, 이 문장제 문항을 푸는 요령을 하나 제시를 해줄게요. 이게 보시면 가운데 어떤 식이 있죠. 예, 문장이 한 덩어리 등장하고 가운데 식이 하나 나오고 다시 문장이 한 덩어리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의 구조는 어떠냐면 이 윗덩어리의 문장은 이 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덩어리의 문장은 이 식에다가 숫자를 넣는 행위예요. 그럼 우리가 이 독해력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걸리냐면 언어 영역 시험 칠 때 니네들 많이 겪는 문제일 텐데 지문이 길잖아요. 그럼 긴 지문을 읽고 나서 문제를 풀러 들어가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 안 나. 잠깐만 이게 어디쯤에 등장하던 애더라? 그러면서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해요. 그죠? 발생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렇죠. 거의. 그래서 그 부분의 얘기를 다시 집중하여 읽고 이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 지문 하나당 한 4 문제 있다고 치면 다음 문제로 가서 또 이거 읽는데 보면 또 까먹었어. 또 읽어. 돌아가서. 이런 일이 생기죠. 예, 곧 문제에 맞는 주제가 등장했던 글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문해력이라고는 하지만 집중력의 문제거든요. 얼마나 집중해서 이 글과 공감하며 읽느냐가 내가 빨리 그 위치를 찾는 걸 결정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거 보잖아요? 앞에 막 설명 다 읽어요. 표면 온도, 별의 반지름 어쩌고, 별의 광도 어쩌고 막 읽어. 그 다음에 식이 등장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표면 온도는 표면 온도의 2분의 1배이다 이렇게 딱 하는데 위로 올라가서 뭐가 표면 온도였더라? 이렇게 돼요. 그럼 다시 가 위로. T 이렇게 돼요. 자, 이걸 방지하는 게임이에요. 이러면 느리니까. 네? 수학은 국어처럼 또 시간을 넉넉하게 주지도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령이 빨리 이 아래에 있는 문자들에다가 인덱스를 다는 거예요. 인덱스를 읽으면서 방출되는 별의 광도라 한다. 별의 표면 온도를 T. 그러면 여기다가 다른 단어 없잖아요. 온도라는 다른 단어가 없으면 여기다 온도라고 이렇게 인덱스를 붙여줘요. 그리고 별의 반지름의 길이를 R. 이게 반지름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별의 광도를 L. 이게 광도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애가 나오거든요. 쓸 수 없는 애는 대부분 여기서 설명이 되어지지 않은 애는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파이 시그마 이렇게 나오는데 파이는 문자가 아니죠. 숫자 맞고요. 시그마는 슈테판 볼츠만의 상수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볼츠만 알아서 뭐 할 거야 내가. 상수이다가 중요한 거죠. 상수이다. 저건 쓸데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러면 바로바로 요 아이들이 어디에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A의 표면 온도는 T 얘기구나. B의 표면 온도의 2분의 1배이다. 이걸 뭐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TB분의 TA 이퀄 2분의 1이다. 어차피 비율로 쓸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별 A의 반지름은 B별의 반지름의 36배이다. 요 36을 표현할 때 RB분의 RA는 36이다. 요렇게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나오죠. 질문은 A의 광도는 B의 광도의 K배이다. 그러면 K는 LB분의 LA가 되는 거죠. LB분의 LA를 구하는데 성공하면 K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식이 내가 원하는 애를 이 지식 중간에, 여기는 주인공이 누가 봐도 온도잖아요, 지금. 근데 주인공이 L이 되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R, T 제곱은 루트 4파이 시그마 분의 L이고요. 이걸 L은으로 고쳐주려면 양변을 제곱하면 됩니다. 양변을 제곱하고 4파이 시그마가 올라간 R의 제곱 T의 4승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요렇게 만들어 놓고 이 짓을 여기다가 해보시면 왜 제가 상수는 쓸모없다라고 얘기했는지를 아실 거예요. 어차피 비율을 질문하기 때문에 지원입니다. 지원이 또 잘라고? 뭘 자고 있구만 임마. 내가 이렇게 수시로 거짓말하면 너 지금 저 TV에 나오는 저 사람들처럼 된다. 응?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RA의 제곱 TA의 4승 RB의 제곱 TB의 4승 이렇게 들러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RB분의 RA의 전체 제곱 곱하기 TB분의 TA의 전체 4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한 36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이것도 멍청하게 36제곱 다 계산하지 말고 제발 좀. 뇌는 쓸수록 는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2의 4승분의 1은 16이고요. 그럼 여기서 16 날릴 수 있으면 날린 만큼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36이요. 9436이에요. 9436. 그러니까 4의 제곱, 9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36의 제곱은. 그러니 얘와 얘를 먼저 보내고 계산하면 빠르기도 하고 실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얘는 그만 넘어갈까? 얘는 넘어가도 될 것 같죠? 여기로 1,-1과 2,0이 주어지면 ABC 값 다 나와요. 보통은 이런 문제 ABC 값 다 구하게 안 주고요. 부호만 구할 수 있게 줍니다. 부호만. ABC의 부호만 가지고 있어도 이 그림의 개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친절이 좀 과했어요. 그래서 ABC 값이 다 나오면 여기 다 나온 애를 새로 그려라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 그래서 3점이겠죠, 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거 유리함수에도 나오고, 무리함수에도 나오고, 사실은 2차 함수에도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거야. 조건제시법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A라는 집합은 X, Y라고 하는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어떤 점들이냐면 그 점이 이 무리함수를 만족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 찍고 이렇게 가는 무리함수 위에 모든 점이 바로 다 A 집합의 원소다. 이런 얘기고요. 얘는 거봐 임마 전염 됐잖아. 저 안 잤어요. 눈 따가워서? 그럼 눈 따가운 수련이가 대답해봐. 이거 어떤 직선이야? 요거 말지고 저는
땡큐. 0,1 찍고 도는 직선입니다. 0,1 찍고 도는 직선. 그러면 요쯤이겠죠. 0,1을 찍고 도는 직선 위의 모든 점 B 이런 뜻이고요. 이걸 읽으면 무리함수 위의 점과 직선 위의 점의 교집합, 교점 얘기하는 거죠. 교점이 공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이거 되게 헷갈려요, 사실은. 공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다. 그러면 교점이 있다, 교점이 없다. 둘 중에 하나인데, 시험이라는 상황에 자기가 약간의 긴장만 들어가면 맨날 이거 잘못 봐가지고, 교점이 없다는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해서 틀려. 진짜 많이 틀려요. 그러니, 정확하게 읽으세요.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건, 교집합, 즉, 교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교점이 존재한다. 교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교점이 존재할 수 있는 n값의 범위를 구하고 서술하시오 그랬으니까요. 구하고 서술해 보시면 되죠. 뭐 이렇게 하는 늘 우리는 경계값부터 찾으니까 1번,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2번. 1번 경계에는 누가 뭐래도 접이니까요. 접은 이제 뭐 익숙하죠. 접 mx 더하기 1 이퀄 루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m 양변 제곱하면 m제곱 x제곱 더하기 2mx 더하기 1 은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넘어오면 m제곱 x제곱 더하기 2에 m 더하기 1 x 더하기 4는 0 이렇게요.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D0 쓴 값에서 누가 봐도 이쪽인 이거 M값 2개 나오는데요. M값 2개 나오는 이유 아세요? M값이 2개 나와요. 응? M값이 2개 나와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루트를 우리가 제곱을 했잖아요. 여기서 제곱이 들어갔잖아요. 제곱이. 실상은 제곱을 하면 그 무리함수를 변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곱을 하는 순간 암묵적으로 이쪽 화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D0를 쓰면 M이 2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2개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맞는데 나머지 하나는 바로 요런 접선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인지하시고 둘 중에 걸러야 된다면 자신만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m값 중에 양수 버리고 음수 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그렇게 해서 나온 m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특정 점이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로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고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로분의 세로니까 2분의 3분의 1, 2분의 3분의 1, 3분의 2 되겠습니다. m값은 뭐 점과 점으로 기울기 만드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두 개의 경계의 사이, 여기 있는 이 음수부터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가 교점이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3분의 2. 제가 지금 등호를 한 번에 넣었는데 원래는 이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이러지 말고 먼저 큰 범위를 정한 다음에 경계는 하나씩 꼭 살펴봐라. 그래서 이거 접할 때도 교점 맞고 이쪽에 닿을 때도 교점이 맞다. 그러면 등호가 다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식과 유리함수 단원에서는 뭐랄까 문제 난이도가 낮은 거를 뭐 선생님들도 모르겠냐, 모의고사 출제자들도 모르겠냐, 서로 다 알죠. 그러다 보니 아이고 씨, 여기 그림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림 보고 풀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IQ 테스트 같은 그런 문제, 넌센스, 그러니까 그 넌센스는 아니고
그 상황에 맞는 그냥 아이디어를 묻는 이런 문제를 내곤 합니다. 예. 뭐냐? 이 넓이가 63n이 되는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63n이 된다. 이런 거죠. 얘도 넓이가 44-n이 된다는 거예요. 44-n이 된다는 건 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44-n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나오면 모두 한 변의 길이가 자연수인 정사각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아이디어 문제, 무리수를 차용한,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루트 안에 n 들어갔잖냐. 그럼 무리식이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그걸 차용해서 아이디어 문제 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97에 63이니까 3의 제곱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7 곱하기 n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시도해보는 n은 7이겠죠. 7이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루트 44-7을 또 해보겠죠. 그러면 루트 얼마예요? 37이 걸립니다. 37은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폐기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7이 폐기가 됐으니까 n에다가 얼마를 넣을까 고민을 하면 당연히 얘가 완전 제곱수로 나가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작은 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겠어요? 7 곱하기 7은 반드시 있어야죠. 7 자체가 소수니까 2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 정확하게는 28이겠죠. 28. 그러면 루트 44-28이 얼마냐 했는데 루트 16이 나와서 아유 땡큐 2번 만에 나왔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한 변의 길이는 4였고요. 가로의 길이는 4였고 세로의 길이는 7, 2, 3, 6, 7에 42, 42로 나갔어야 하는 거고 42에서 요만큼의 길이를 빼니까 요 길이가 얼마겠어요? 38이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넓이 구해달라 하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요즘 2학년들 기말고사,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도 내년 딱 요맘때쯤에 골머리를 안을 수투예요. 수2. 수투인데 수투의 단원은 이제 미적분 단원인데요. 미적분 단원에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미적분을 뭐 하러 배워? 미적분 왜 배워? 미적분의 목표는 뭐야? 수투 전체가 뭘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딱 한 글자로 처리가 돼요. 그게 그래프입니다. 수투 전체는 그래프를 다루는 단원이에요. 지원아, 그지? 어떻게 하면 돼? 6번인데? 네가 그냥 안 좋은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제 뭐뭐뭐의 그래프라고 배운 건 실상은 직선과 이차 함수가 전부였던 세상에서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유리 함수의 그래프, 무리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요때 요 훈련과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2학년 절반 수투가 편해집니다. 지금 이 문항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그래프적 인식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읽는 것 끄적끄적만으로 답을 구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프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인식과 해석이냐? 정의역이 정해진 분수함수는 곡선의 일부가 된다. 곡선의 일부가 된다. 예를 들어 얘를 좀 그려보자면 세로 점근선이 1,
가로 정근선이 마이너스 2. 왜? 예, 세로 정근선이 1, 가로 정근선이 마이너스 2인 놈의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면 2가 나와서 그 2는 요쪽과 요쪽으로 흐르는 무리함수가 되는데요. 제가 다 점선으로 지금 나타낸 이유가 뭐냐? 정의역이 주어진 함수는 정의역 안만 보인다고. 그지? 정의역 안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얘가 1임을 감안하면 3에서 5는 요 부근일 텐데 이걸 다 그릴 필요 전혀 없는 거고 그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3과 5 사이만 그리는데 3과 5 사이는 감소함수니까 여기다가 x 이퀄 3을 대입해 보시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3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요 점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내려가서 5일 때 얼마로 나오는 5를 집어넣으시면 4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위치로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이 함수가 요만큼이라고.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루트 3x 플러스 k는 또 어떻게 인지를 해야 되는 거냐? 월요일도 얘기했지만 미지수가 등장하면 모른다가 아니고 움직인다라고요. 모른다가 아니고 움직인다예요. 그러니까 이 k가 0일 때를 감안하고 루트 3x는 요렇게 생긴 아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생긴 아이가 여기서부터 k에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k라는 애가 y절편, 즉 위아래로의 변화,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렇게 y축에다가 자신의 꼭지점을 대고 미끄러지는 현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와 저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거는 이 그래프가 시작되는 지점, 여기, 그죠? 여기부터 마지막으로 관통하게 되는 여기까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의 최대값을 m이라 할 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은 거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 k 값을 무엇에 대응시켜야 된다가 여기서 그래프에서 결정되는 거죠. 바로 3, 마이너스 1을 지날 때입니다. 요게 조건이죠. 3, 마이너스 1을 지날 때. 그때 이제 마이너스 1을 y에 넣고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그때의 k 값이 m이 된다.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요. 됐죠? 7번부터가 이제 뭐 진짜 문제 답다라고 해야 되나? 소위 지금 자유스토리를 하고 있는 목적과 목표에 대충 들어맞는 애죠. 일단 이거는 소소하고 이제 우리 선수들끼리만 서로 알 수 있는 점인데 이런 실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fx가 2를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 함수로 나뉘어져 있는데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정의역은 물론이고 레이저 이야기했죠. 레이저. 이렇게 쏘는 레이저에서 빈틈 없기와 근데 그 레이저가 가로로 쏘아도 빈틈 없기. 이게 낮아 보여도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애기 때문에 이제 치역이 빈틈이 없어야 된다. 한마디로 여기가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어진다를 자칫 잘못 이해하여 2를 넣었을 때 여기와 여기에 값이 같다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6 더하기 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으면 6 빼기 6 더하기 b와 같다. 이렇게. 예? 그런 다음에 b는 그럼 루트 a-6 더하기 1이군 이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는 이런 이제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러면 사실 안 풀립니다. 이러면 안 풀려요. 이게 뭐지?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은 이거 다 나오죠. A는 6이고 B는 1이어야 해요. 여기가 지금 무리수, 무리식, 무리함수 단원임을 잊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2를 넣어서 두 개의 y값이 여기서 만나야 돼요가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식도 틀린 식이 아니죠. 틀린 식이 아닌데 중요한 건 이게 실수축이고 실수축이고 A가 말하자면 실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 루트 안이 무리수이고 B와 플러스 1은 B가 만약에 무리수를 허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B-1은 루트 A-6이다 라고 했을 때 B가 무리수인 것까지 허락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무리부, 이건 유리부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이걸 그래프적으로 판단을 했다면 지금 사실은 두 개의 무리함수가 원점에서 출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는 마이너스 3x로 이쪽에서 출발을 한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x로 이쪽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이미 만나 있었다는 얘기죠. 얘가 만나 있었고 지금 이 주장에 따르면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두 칸을 이동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두 칸, 2를 이동해서 요렇게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위로 한 칸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얘가 위로 한 칸 올라가서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2라는 위치에서 서로 만나야 한다. 이렇게요. 서로 만나야 한다. 그랬을 때 이 아이의 이동 방법은 위아래 이동 방법밖에 없는 거고 이 아이의 이동 방법은 양옆으로의 이동 방법밖에 없는 거니까 평행이동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을 하고 얘가 위로 한 칸 이동을 하면 된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는 6이어야 하고 B는 1이어야 되고 여기다 6을 넣어야 오른쪽 두 칸 이동이 되고 여기다 1을 넣어야만 위로 한 칸 이동이 되는 거니까요. 이해 되겠습니까? 정의역의 문제를 좀 잘 생각해 주세요. 다음 인버스의 이야기. 제가 얘를 y는 fx라고 부른다면 이 y는 fx 하나가 이미 두 개의 그래프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녀석이잖아요.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 이거를 y는 f 인버스 x라고 생각을 하면 기하학적으로는 이 아이를 반드시 이렇게 y는 x를 갖다 놓고 뒤집어야 됩니다. 근데 이 휘어있는 애를 기준점도 이상한 애를 데리고 이렇게 돌려서 상상하기가 쉽냐고. 그리기도 어렵고 물론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품과 에너지가 너무 크다라고 그랬어. 그럼 기억을 더듬어 봐. 내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할지. 역함수의 그래프. 아 이거 돌리기 싫어. 돌리기 싫어. 내가 늘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늘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이고 너희한테도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설마 이거 y는으로 잡고 yx 서로 자리 바꿔서 역함수 구하고 이거 y는으로 놓고 yx 자리 바꿔서 역함수하고 구하고 거기다가 막 집어넣은 건 아니겠죠. 어떻게 푸는 거지 이거? 제가 요 다음에 할 말은 이 그래프
자체가 x 이퀄 f 인버스 y다라는 거예요. 넘어갔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너희 보고 그려봐라 라고 하면 다들 잘 그립니다. 기울기 1이고 기울기 2이고 y절편 1이 되는 이런 직선이죠. 이런 직선이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y는 fx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fx라고 하는 함수가 x에 대하여 2배한 x 더하기 1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역함수 구하기라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x와 y의 자리를 바꾼 후 y는으로 정리한다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이 아이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다고. 요렇게 요렇게 생겼다고. 그리고 그 생긴 모양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킨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를 꼭 이름을 붙인다면 그 아이는 y 이퀄 f 인버스 x가 맞아요. 여기가 f 인버스 x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인버스 x라는 녀석의 모양새는 어떻게 생기냐면 x 앞에 2분의 1배를 하고 뒤에서 빼기 2분의 1을 한 모양을 가진 애를 f 인버스 x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직선이나 이렇게 쉽게 y는 x로 활가닥 뒤집어 버리는 거지 곡선 같은 애는 뒤집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걸로 뭔가 나한테 문제풀이에 득이 되는 어떤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한테 주장하는 게 뭐냐면 x와 y의 자리를 바꾸지 않고 그냥 이걸 x는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고 x, y의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상태를 그냥 x는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기냐면 2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모양의 그래프를 아무것도 안 하고 등치 변형만 한 거잖아요. y는으로 정리됐냐 x는으로 정리됐냐 같은 식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같은 식의 그림은 누구냐? 바로 얘예요. 얘. 그런데 보세요. 다시 한번 f 인버스 x는 2분의 1에 x를 붙이고 빼기 2분의 1을 한 거죠. 그러면 2분의 1에 y를 붙이고 빼기 2분의 1을 한 애를 뭐라고 불러주면 될까? f 인버스 y라고 부르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결론은 뭐냐면 당신들한테 어떤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으면 그 함수를 그대로 이용할 때 이 아이를 x는 f 인버스 y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x는으로 표현된 주 변수,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y인 함수의 그림이 누구냐? y는 fx 원형의 그래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아이를 y는 fx라고 하는데 이렇게 뒤집기가 참 이렇게 뭐가 안 갈까? 나 정말 되게 중요한 건데 전달이 안 된다는 느낌이 확실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지. 일단 니네가 의욕이 없으면. 아무튼 원형의 그래프를 그대로 역함수의 그래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x는 f 인버스 y예요. 얘가. 그래서 여기서 f 인버스 3이라고 하는 값은 뭘 뜻하는 거냐면 이 괄호 안에 3이 이 그래프에서 말하면 y좌표를 뜻하는 겁니다. y좌표. 그래서 보시면
얘가 이 딱 반으로 갈린 이 높이가 1이기 때문에 3을 넣는다는 건 1보다 위에 있는 여기에다가 넣는 걸 뜻해요. 그럼 이 함수가 걸려 있는 애가 누구냐? 이 함수가 걸려 있는 애가 바로 2의 왼쪽인 얘죠. 네? 이 함수에다가 3을 넣는 거라고요. 얘가. 근데 x좌표에 넣는 게 아니고 y좌표에 넣는 거라고요. 3을.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는 알파라고 하면, 얘를 는 베타라고 하면, 이 함수는 x 자리에 알파를 넣고, 아까 a가 6이었죠. 그 결과가 3이 되는 그러한 알파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이쪽 오른쪽 i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여기를 넣을 거 아닙니까? 여기를 넣어서 그 x좌표를 구하는 문제라고요, 이게. 그래서 요 아래식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어서 결과가 마이너스 3이 되는 베타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알파 구하고 베타 구하고 그 구한 알파 베타를 더하시면 돼요. 요거는 우리 출제조망 예전에 방학 때 같이 해본 친구들은 기억하는 문제겠죠? 거기 나왔었던 문제고, 오히려 얘는 좀 편해요. 어떤 측면이 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에게는, 한마디로 수투를 배우지 않은 1학년에게는 휘어있는 곡선의 일부의 넓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지 않아요. 촉분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 그러니까 휘어있는 부분의 넓이가 나왔다, 라는 말은 퍼즐 맞추기다 라는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퍼즐 맞추기다. 어떻게 퍼즐을 맞출까는 본인의 뭐 취향에 따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잘라가지고요, 요렇게 생긴 애를 떼어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붙여서 요만큼의 넓이로, 이 넓이가 이 넓이와 같다로 이렇게 붙여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머리를 잘 써보면 요렇게 한 녀석과 요렇게 한 녀석을 잘라서 요 부분을 돌려서 여기다가 끼워 넣으면, 돌연해서 끼워 넣는 거죠. 그럼 퍼즐 맞추기가 되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B점이 4,2인데 A점이 마이너스 2,4예요. 이렇게 돼서 무슨 말이냐면 OB의 길이와 OA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두 점은 아무 관계도 없는 점이냐? 그게 아니고요. 4,2를 우리가 2,4 하는 건 알잖아요. 4,2가 2,4가 된다. 그러면 y equal x 대칭을 시켰다 이렇게 아는데, y는 2,4가 아니라 마이너스 2,4는 그럼 무슨 말이냐 라고 할 수 있죠. 그 녀석은 얘의 y축 대칭 그래프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했으니까. 네? 제발 수련아, 제발 집중. 눈에 힘이 풀려 있는데 무슨 렌즈 안 껴서 그래요. 안경을 쓰고 했어요. 아니 그런 거랑 상관없어. 이것도 지금 당신들 귀에 얼마나 들어가서 바뀔지 모르겠는데 나중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팁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y equal x 대칭과 x축 또는 y축 대칭이 한번 겹치면
예, 겹치면 그걸 내가 외우라고는 안 할게요. 이게 어떤 경우에 이게 X축 대칭일 때와 Y축 대칭일 때 외우라고는 안 할 텐데 예? 미안해 잘못했어. 네. 때리지만 마. 이거 90도 회전하고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시계 방향 회전이냐 반시계 방향 회전이냐인데 보세요. 여기다 45도 선을 하나 그을게요. y는 x. 이 아이가 여기 가서 이렇게 대칭이 되면 y는 x 대칭이 되면 이 45도를 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기도 알파가 되죠. 네? 그리고 요렇게 대칭을 시키면 여기가 베타일 때 여기도 베타가 되죠. 네? 근데 45도였으니까 이게 한쪽 각이 45도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 도란 얘기예요? 45도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OB선과 OA선을 보시면 알파 2개, 베타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 2개를 합치면 45도고 네, 그것의 2배니까 여기가 몇 도라고 할 수 있어요? 90도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변치 않는 진리예요. 네, 그래서 y는 x 대칭과 버물려서 x축 대칭이 들어오든 y축 대칭이 들어오든 하나가 같이 들어오면 이 두 개의 대칭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90도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돼요? 이 4,2와 마이너스 2,4가 그런 관계다. 이걸 물론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몰라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선식이라고 부르는 공식이 있었죠. 사선식이라고 부르는 공식 자체가 완벽하게 기억되지 않아도 원점을 포함하고 있는 A, B와 C, D에 대해서는 그 넓이 공식을 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 2분의 1 절대값하고 얘네들끼리 X자로 곱해서 빼는 거예요. AD 마이너스 BC 정확하게는 A, B, C, D 한 다음에 이렇게 곱한 합과 이렇게 곱한 합을 빼는 겁니다. 그럼 넓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4,2고 여기가 마이너스 2,4다 라고 하고 요렇게 되는 삼각형에 원점을 끼고 있죠.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실상은 요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됩니다. 마이너스 2, 4, 4, 2 절대값. 그래서 AD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C 16 이렇게 하면 10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 이거 고교 과정 외잖아요.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수학적으로 푸는 방법은 이게 직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길이까지 같으니 이 아이는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이 되겠죠.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바로 루트 20입니다. 루트 20 제곱하면 20이고 나누기 반하면 10이고 이게 제일 빠르겠죠.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을 때 도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을 때 푸는 방법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딱히 말 안 해주니까 요 아이와 요 아이가 역함수 관계라는 거 F와 G는 서로의 역함수 관계라는 거 알아내는 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대충 봐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이 A다. 누가 봐도 Y는 X와 만나는 점이죠. 그래서 저 편한 쪽, 2차 함수 쪽과 함께 X제곱 마이너스 3은 X를 풀겠어요. 그럼 X제곱 올라갔다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그럼 X는 3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근데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마이너스 1이 왜 나와요? 그러면 얘가 요렇게 올라가다가 Y는 X와 다시 만나는 요 자리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배제하면 X 이퀄 3이 맞는 거죠. 그래서 A점은 졸지에 3,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았으니까 B점은 2분의 1,2고요. 참
쉬는 시간은 왜 가진 거야? 2,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x, y 서로 자리 바꾼 대칭이 될 테고 이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일단 사선식을 쓰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면 이 최대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임을 좀 이용합시다. 예, 마이너스 1, 역 45도잖아요. 역 45도니까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라면 이 간격은 2분의 3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원리에 의하여 예, 요 밑변의 길이는 이 간격의 루트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지 않아도 예, 2분의 3 루트 2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높이는 원래는 어떻게 구하죠? 원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직선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쓴다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로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런 특수 상태가 아닐 때. 이 특수 상태면 이쪽 45도, 이쪽 45도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중점을 이용하는 게 빠릅니다. 중점. 2분의 1과 2의 중점은 더해서 반이죠. 더해서 반. 4분의 5입니다, 여기가. 그럼 여기가 4분의 5, 4분의 5인 점이 되고요. 예, 이렇게 하면 그럼 4분의 5에서 3,3까지의 거리가 되는데 이것도 45도이기 때문에 여기 4분의 5 잡고 여기 3 잡고 그럼 4분의 10이니까 둘이 빼주면 4분의 7이 돼요. 4분의 7. 예, 4분의 7에 다가 루트 2배 하면 또 요 길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 요게 바로 수직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아들이 오늘 단체로 영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 사선식 쓰시면 됩니다. 2분의 1 절대값 3 2분의 1 2 2분의 1 3 이렇게요. 맨 윗줄 거 다시 한번 쓰기가 유일한 규칙이에요. 예. 세 점을 이렇게 세로로 쓰되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X자로 곱하고 빼고 이렇게 예, 각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 방향으로 다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다 가서 3, 2는 6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은 4분의 1 3, 2는 6 이렇게 예, 이쪽 방향으로 세 곱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세 곱을 다 더하는 거예요. 2분의 3 예, 이렇게 하면 4 예, 이렇게 하면 2분의 3 이렇게요.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예, 아주 심플하게 넓이가 나옵니다. 사선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너희가 지금 대개 7개 아니면 8개 맞았다고 주장을 하고들 있는데 그 중에 중간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얘기했죠. 이제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지원이 오늘 이거 하나 들어온 것 같아. 응? 근데 어찌됐건 추세라는 건 되게 무서운 거라서 지원아, 너는 그때그때 피곤했을 수 있고 특별한 일일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너를 존다고 지적한 지가 꽤 됐어. 이건 일종의 추세가 돼요. 정신을 차리는 게 좋을 거야. 자, 고2 문제였고 고2들 3월 달에 올라가자마자 보는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30번 킬러 문항 되겠습니다. 무리함수가 하나 있는데요. A는
이 무리함수의 그 철사, 휘어진 폭, 즉 실수배를 뜻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더하기 2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럼 이 A 때문에 평행이동을 얼마나 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분명한 건 A가 2분의 3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기하학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 걸까?까지 알기는 좀 힘들겠죠. 예, 힘들 텐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A 이퀄 2분의 3을 넣어보세요. 그냥 A 이퀄 2분의 3을 넣어보면 Y는 루트 2분의 3x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되는데 이 아이의 지금 그림이 어떻게 생겼다고 보는 거냐면 원래 원점에 있던 2분의 3x가 오른쪽으로 얼마나 간 거죠? 오른쪽으로 2칸 간 거죠. 이게 2분의 3x로 묶어주면 빼기 2 이렇게 될 테니까요. 오른쪽으로 2칸, 위로 2칸 간 거예요. 위로 2칸. 그러니까 뭐야? 2,2를 찍고 2,2를 찍고 이렇게 된 녀석의 그림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A가 2분의 3보다는 늘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휨새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 빼지는 A가 어디 있어요 지금? A분의 로 간 거잖아요. 얘가 말하자면 A분의 3이 된 거잖아요. A분의 3. 그럼 2분의 3이 여기보다 커진다라는 얘기는 요 숫자가 점점 작아진다는 뜻이라서 이 아이가 이 y좌표를 2에다 놓고 점점 앞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진행한다. 이 뜻이에요. 이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거 알아야만 문제 풉니다. 그때 그러면 이 하필이면 2,2가 y 이퀄 x 위에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을 해놓고 저 f의 인버스를 그린다고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만나고 있었을 텐데요. a가 2분의 3보다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아이가 2를 라인에 두고 자신의 꼭지점을 앞으로 가져간다면 이 자신의 역함수는 아래로 내려가는 녀석이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 대략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쪽에 2라는 라인을 두고 이쪽에도 2라는 라인을 두고 요리로 여기쯤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fx와 여기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f 인버스 x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네, 거기까지 생각했다 치고 이제 gx로 들어가야겠으세요. 네, gx는 어떻냐? fx 이거나 f 인버스 x 이거나 gx는 본인 fx 자신의 함수거나 자신의 역함수거나래요. 근데 그걸 난수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f와 f 인버스를 비교하여 f가 더 작으면, 이거 작으면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잖아. 뭐라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낮으면으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낮으면. 네? 얘가 낮으면 이게 미니멈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2의 오른쪽에서 둘 중에 더 낮은 쪽은 f 인버스를 쫓아가는 거고요. 인버스. 그리고 이제 여기 만나는 지점에서 둘 중에 더 낮은 쪽은 f 자신을 따라가는 요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갈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조금 이 gx에 대하여 이제 조금 더 확대되고 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여기에서 출발한 F 인버스 X가 요렇게 올라가다가 언젠가 얘랑 한번 만날 테고, 거기 만난 자리에서 요렇게 무리함수 모양으로 바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이 그래프가 바로 GX의 그래프인데요. GX의 그래프. 여기에 Y는 X-N. 좋아요. 어떤 직선이야? n만큼 평행이동하는 직선이죠. 기울기를 1로 고정한 채 평행이동하는 직선이에요. 예, 그리고 n은 자연수랍니다. n은 자연수. 이게 자연수라는 뜻은 얘 n이 1, 2, 3, 4 이렇게 커져가면 애가 한 칸씩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죠? 한 칸씩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1이라면 한 요쯤 이렇게 내려오는 애일 거라는 거죠. 요쯤 이렇게 기울기 1에 x-1 이렇게 그래 놓고 지금 여기 있는 gx와 이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 즉 교점의 개수를 hn이라 하자라는 거예요. 그 H1, H2, H3 이런 거 뭐냐면 하나, 둘, 셋이란 얘기입니다. 하나, 둘, 셋. 이게 특정 숫자 이하로 내려가면 이거는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애예요. 예, 개수가 한 개일 수밖에 없는 애예요. 예.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H1과 H3이 같대. 예, 1이 여기일지 모르겠지만, 예, 1일 때와 마음에 안 드는데? 예. 1일 때와 3일 때, x-1, x-3일 때가 만나는 개수가 같대요. 그런데 H2, 2일 때가 그 둘일 때보다 교점의 개수가 더 많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상이라는 걸 해봐야 되는데, 교점이 최소 몇 개,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건데, 밑으로 내려가면요, 이 공간은 0개지만 밑으로 내려오면 안 만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 빈 공간을 관통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날 테고, 요 점에 닿으면 하나, 둘, 세 개가 가능할 테고, 실상은 여기 접하기 바로 직전까지, 요 점을 지날 때와 접하기 그 사이에 들어가면 하나, 둘, 세 개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3개. 최소 1개. 그런데 이 둘은 1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없냐? 1이 될 수가 왜 없냐면 이미 요 꼭지점이 여기 닿아 있기 때문에 x-1이면 이거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 2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럼 최대 3개, 최소 2개라고 그랬는데 얘네가 둘이 될 수밖에 없다면 얘는 3개여야 된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살펴서 조건화를 시켜보면 H1은 2여야 된다. 근데 그 1은 이 중 어디일지 모르겠으나 그냥 어디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 둘이면 되니까. 여유분이 좀 있죠. 여유분이 있다는 얘기는 조건화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H2도 마찬가지인데 H2는 3개면 돼요. 3개. 3개도 조금 여유분이 있죠. 왜냐면 여기 닿는 거부터 여기 접하는 그 사이 어딘가에 걸리면 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3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3개. 여기 딱 걸렸다 그래도 딱 걸릴 필요는 없지만 딱 걸렸다 그래도 하나, 둘, 셋이니까. H1은 2개, H2는 3개. 자, 원하는 대로 맞췄어요. 예. 근데 사실은 H3이라는 게 그보다 아래에 있는 애기 때문에 이게 바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요 아래쪽에서 2개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 접할 때죠. 잘 걷다. 예, 접할 때죠. 이때 하나, 둘로 다시 H3이 2개가 된다.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미지수 A 값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작전을 다 세웠으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걸 수식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바로 F 인버스 X와 equal X-3이 접한다라는 조건을 세워야죠. 그럼 인버스를 빨리 구해요. 마이너스 2 넘겨서 제곱하고 더하기 3하고 나누기 A. A 나누기 X-2의 제곱 더하기 3. 요 정도 되겠네요. F 인버스 X가. 는 X-3. 그래서 A를 이쪽으로 올린 다음에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7은 AX 마이너스 3A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X 더하기 3A 플러스 7 이퀄 0. D0 쓰면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퀄 0 이렇게요. 역시나 2차 방정식이니까 A가 2개 정도 나올 테고요. 그 2개 중에 2분의 3보다 큰 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온 A가 얼마? A가 얼마더라? 아, 귀찮은데. 마지막이니까 다 풀어줄게요. 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4A 16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2는 0. A는 6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봐도 2분의 3보다 큰 A는 6이었고요. 그렇게 구한 여기서 이제 관건이 하나 더 있어서 간 거예요, 제가. 문제풀이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A가 6인 걸 알았어요. 다음에 뭐가 남았냐면 마지막 질문인데 질문에 G4를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G4를. 소련아, 어떤 문제가 생겨? G4를 구하라. 그럼 X에다 4 넣으면 되잖아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본인이 이 문제를 푼다면 내가 문제를 풀어도 이렇게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G4 하려면 당장에 이걸 풀고 싶은 사람은 덜컥하고 트러블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지? 뭐지? 주한 알겠니? 응? 어디다 넣을지를 몰라요. gx라는 함수가 지금 f 인버스 x 파트와
fx 파트 두 개로 갖고 있어요. 두 개가 합쳐진 그래프라고. 그럼 내가 4를 넣어라 라고 하는데 그 4가 이 교점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에 따라 오른쪽에 있는지에 따라 이 경계보다 왼쪽이면 F 인버스에다가 4를 넣어야 되고 이 경계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F에다가 4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 진짜로 자기가 풀고 싶으면.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뭘 확인을 하냐? 이 알파가 4보다 크냐 작으냐. 이 알파라는 거는 바로 여길 뜻하고요. 이거는 이 인버스 x든 fx든 간에 누구랑 만나냐면 y equal x랑 만나는 교점을 뜻해요. 그래서 지금 구한 이 6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6분의 x-2의 제곱 더하기 3. 난 지금 fx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fx는 x 해서 방정식을 한 번 더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7은 6x가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7은 0이 되고요. 뭐 당연하게도 인수분해는 안 돼요.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근해 공식에 넣을 수가 있죠. 짝수 공식에 집어넣으면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7 18 루트 18 정도 됩니다. 이게 3루트임을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5 더하기 하고 4점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쪽 근이 9.xx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알파가 9.xx인 관계로 4는 그보다 왼쪽에 있게 되고요. 우리가 집어넣어야 될 대상은 f 인버스 x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서 나온 답이 진짜 해예요. 물론 눈치로 때려 박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4가 이쪽이라면 내가 그 아이를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여기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 6한 값에다가 여기다 4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는 10중 8구 루트 값이 등장을 하겠죠. 루트 값. 근데 얘가 질문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분수로 나오면 분모분자를 더해라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리 없다라는 생각이겠지. 그럴 리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fx에다가 직접 넣는 게 아니라 f 인버스에 넣어야겠구나를 찍을 수 있어요. 이 귀찮은 과정을 하기 싫으면, 하기 싫거나 못하거나, 능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 얘기죠. 오케이. 하지만 요는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줄 때 자꾸 너희가 수업에서 빠져나가. 수업에서 빠져나가. 그러니까 영화에 같이 액션을 하는 배우가 아니라 관람객으로 바뀌는 거야. 모두가 관람객으로 바뀌는 순간 그건 당신들의 수업이 안 됩니다. 당신들의 능력치 향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거 틀렸을 텐데 관광객 모드로 바뀌었을까요? 자, 아무튼 무리함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같은 경우 일단